네, 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추천 시스템 설계 수업이고요. 오늘은 이제 중간고사 이전 마지막 그 진도이고요. 오늘 얘기할 내용은 Evaluating Recommender Systems라고 해서 그 추천 시스템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방법들 그 뭐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순위를 좀 고려한 그 평가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는 그 우리 여러분들 지금 대회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평가를 뭘로 하고 있냐면 그 MSE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추천 알고리즘이 얼마나 별점을 잘 맞추는가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MSE가 이제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을 그냥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고 그 뒤에는 뭐 결국에는 그 MSE가 순위를 고려를 못한다. 그러니까 추천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한테 그, 그 영화를 추천을 해주는데 뭐 A라는 영화를 1번으로, B라는 영화를 2번으로, C라는 영화를 3번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추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이 그 순서가 바뀌어서 추천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더 나은 그 추천 결과인가 요거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프레시전 at 뭐 리콘 at 뭐 아니면 AUC, 뭐 MRR, NDCG 뭐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이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퀴즈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 퀴즈는 전부 다 계산 문제예요. 네, 계산 문제라서 네, 중간고사에 내기가 진짜 좋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MSE의 함정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그 어떤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추천 시스템이 왼쪽이랑 오른쪽처럼 이렇게 추천을 그 별점을 예측을 한번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는 이제 별점을 5개를 매긴 경우인데 근데 예측으로는 4개를 예측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오른쪽은 또 다른 추천 시스템인데 그 실제는 별점을 3개를 줬는데 이제 거기에 예측을 별점 1개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MSE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쁘죠? 어떤 게 더 그 오차가 크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게 2번이죠. 왜냐면은 여기는 별점이 2개나 차이 나는 거고 여기는 별점이 하나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상황이 별로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추천 시스템이잖아요. 추천 시스템은 어떤 아이템을 추천을 하죠? 볼 것 같은 걸 추천하잖아요. 그러면은 높은 예상 별점인 애들을 더 잘 예측을 해야겠죠. 거기서는 오차가 없어야 되겠고 뭐 낮은 별점 뭐 3개 이하는 사실 뭐 잘 맞추든 못 맞추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MSE는 무조건 별점이 뭐 실제로 3개든 4개든 뭐 1개든 5개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이 그 별점 그 오차 수만큼 그거의 제곱만큼의 그 페널티를 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SE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추천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높은 예측 별점을 더 잘 맞춰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그 인사이트가 있을 수 있는데 MSE는 이런 그 순위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그 2점씩 별점이 차이 나는데 뭐 5점짜리를 그 5점 그 실제 5점인 애를 2점 차이 나게 예측하는 거랑 1점인 애를 3점으로 예측하는 거랑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유저가 실제 아이템 1이랑 아이템 2에 별점을 3점, 3.5점 이렇게 매긴 거예요. 근데 추천 시스템 1의 경우에는 아이템 1에는 별점 4점, 아이템 2에는 별점 4.5점 이런 식으로 매겼어요. 그리고 추천 시스템 뭐야? 추천 시스템 2, 추천 시스템 2에서는 아이템 1에는 3.5점, 아이템 2에는 3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MSE 관점에서 보면은 오른쪽이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오차가 0.5점, 0.5점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왼쪽은 다 1.1점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더 좋은 추천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MSE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왼쪽이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한 거는 어쨌든 이 사람은 아이템 1보다 아이템 2를 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추천 시스템 1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는 잘 반영을 한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별점 자체는 좀 틀렸지만 아이템 1보다 아이템 2를 더 좋아하겠구나 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는 별점 자체는 예측을 잘했지만 이 순위는 잘 예측을 못한 거죠. 그죠? 근데 MSE는 왼쪽이 더 좋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MSE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별점 자체를 맞추는 것보다 순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게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MSE는 이제 절대적인 오차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요런 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MSE만 가지고 추천 시스템을 평가하기에는 약간 한계점들이 좀 더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논 유니포미티라고 해서, MSE는 기본적으로 예측 에러가 균일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추천 시스템이 다른 점수들은 거의 다 엄청 잘 맞췄어요. 그런데 아웃라이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1점, 1점, 1점 돼 있는데 얘가 5점으로 예측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추천 시스템은 대부분은 다 잘 맞췄기 때문에 성능이 엄청 좋은 추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MSE 관점에서는 이 1.5점은 굉장히 큰 페널티이기 때문에 이 추천 시스템은 좀 별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MSE는 이런 아웃라이어가 별로 없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아웃라이어가 존재할 때는 평가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첫 번째 항목이 되겠고, 두 번째 항목은 이제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라고 해서 인기 있는 아이템 그리고 추천을 많이 한 사용자들의 굉장히 종속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가를 많이 안 하거나 인기가 별로, 그러니까 별점을 많이 못 받은 아이템들은 잘 못 맞추고, 그리고 엄청나게 평가를 많이 한 유저들에 대해서는 잘 맞추면, 그럼 이 추천 시스템은 엄청 잘 맞추는구나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MSE는 이제 보통 이런 분포가 롱테일 분포 혹은 이제 파워로 분포라고 해서 이제 꼬리가 굉장히 긴 분포를 따르거든요. 그럼 이제 별점을 굉장히 적게 매긴 유저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유저들은 다 틀리고, 그리고 별점을 엄청나게 많이 매긴 유저들에 대해서만 다 잘 맞춰도 이 추천 시스템은 굉장히 잘 맞추는구나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MSE가. 근데 그거는 올바른 평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파퓰러리티 바이어스가 존재한다. MSE는 좀 인기가 없고 좀 별점을 많이 안 매긴 아이템이나 유저에 대해서는 잘 못 맞추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별로 없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파퓰러리티 바이어스는 MSE뿐만이 아니고 어떤 불균형 데이터셋에서 발생하는 좀 일반적인 문제라서 MSE만 가지고 있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평가 지표들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앞에 예제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MSE는 순위를 고려해서 평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MSE는 그냥 별점이 얼마나 3점인데 그 3점을 얼마나 잘 맞췄냐, 3.5점으로 맞췄냐, 5점으로 맞췄냐, 이 차이만 고려하고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이 아이템보다 이 아이템을 더 선호할 거다, 이런 순위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은 이 순위를 고려한 평가 방법들, 여기 총 4가지가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요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여기까지 너무 쉽죠?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컨퓨전 매트릭스 들어보셨나요? 컨퓨전 매트릭스? 뭐 true posi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true negative 이런 들어보셨어요?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수업 데이터 과학 제가 데이터 과학을 2년 전에 수업을 해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나오나요? 이게? 네, 좋습니다. 그럼 다들 아시는 거죠? 아는 사람 반 모르는 사람 반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어떤 그 예측 모델이 있어요. 예측 모델. 뭐 예를 들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그 코로나 검사 키트 써보신 적 있죠? 검사 키트 거기 2줄 뜨면은 양성이고 1줄 뜨면 음성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코로나 그 감염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모델이 예측을 잘 하냐 못하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코로나 걸렸는데 정말로 잘 그 양성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검사했을 때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코로나 안 걸렸는데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걸렸을 때 제대로 안 걸렸다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실제 걸렸을 때, 실제로는 안 걸렸을 때, 그리고 그 코로나 이제 검사지에 양성으로 떴을 때, 음성으로 떴을 때를 이렇게 4가지 경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실제로 걸렸는데 양성으로 뜬 그 케이스를 우리는 트루 파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파지티브가 양성이란 뜻이잖아요. 양성인데 실제로 양성이다. 그래서 트루 파지티브. 이제 실제로 양성인데 만약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떴으면은 걔를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쵸. 왜냐면 음성으로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false negative. 그리고 실제로는 안 걸렸는데 양성이 나온 경우는 이제 false positive. 실제로 안 걸렸는데 음성이 나온 경우는 이제 true negati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모델이 얼마나 그 잘 예측을 하는지를 뭐 프레시전, 리콜 같은 지표를 사용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레시전은 뭐냐면은 실제 이제 양성 판정이 된 것 중에 그 중에 정말로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 그죠? 코로나 검사지를 딱 봤는데 양성이 뜬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그 정밀도, 프레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리콜은 뭐냐면은 리콜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걸린 사람 중에 이 검사지를 통해서 양성이라고 판단된 사람의 비율, 그걸 우리가 리콜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양성 중에 양성 판정된 것의 비율을 리콜이라고 하고, 우리가 뭐 수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true positive 더하기 false positive 분의 true positive를 이제 프레시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두 개 중에 요것의 비율, 요걸 이제 프레시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로 리콜의 경우에는 그 실제 양성 중 actual positive 여기 중에서 그 true positive의 비율, 요거의 비율, 요것을 우리가 리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true positive rate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뭐 줄여서 TPR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false positive rate은 뭐냐면은 실제로는 안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 중에서 검사지에는 이제 양성으로 뜬 그런 경우 있죠. 그 경우의 비율을 우리가 false positive ra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음성인 여기 중에서 그 positive로 나온 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럼 false positive rate이 높으면은 이 검사지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다 틀렸다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이 true positive rate이 높다는 거는 잘 검출을 해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만약에 어떤 검사지는 걸리든 안 걸리든 무조건 양성이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 리콜, true positive rate은 1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반면에 또 그 한편으로는 그냥 무조건 다 안 걸렸어, 무조건 안 걸렸어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에는 false positive rate이
0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두 개를 좀 잘 그 비교를 해야 우리가 이 모델이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프레시전 at k, 리콜 at k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전 지식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프레시전 at k는 뭐냐면은 뭐 뒤에 u까지 붙였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추천 시스템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추천 시스템에서 그 양성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용자에게 그 예를 들어서 K개의 영화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면은 K개의 영화를 그 코로나 검사지로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두 줄이 뜬 거예요. 그죠? 뭐 10개의 영화를 추천을 했으면은 그 10개의 영화에 대해서 그 코로나 검사지를 댔더니 두 줄이 뜬 거예요. 나머지는 한 줄이 뜬 거죠. 그 상황이 이해되세요? 지금 K개의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그때 실제로 그 사용자가 그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고 선호하지 않는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선호한다는 거는 뭐 코로나 비유로 하자면은 실제로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인 거고, 선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그런 경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면은 요게 그 수식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저 U에게 K개를 추천을 했을 때 그때의 프레시전과 리콜을 우리는 프레시전 at KU, 리콜 at K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체 10개의 아이템이 있어요. 10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그 하트 표시된 애들이 그 실제로 유저가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들이에요. 좋아할 아이템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유저 U에게 어떤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추천된 목록인 거죠. 그러면은 이때 지금 추천이 5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애가 3개 있잖아요. 그럼 프레시전 at K는 몇이 되는 거죠? 프레시전 at 5는 몇이 되는 거죠? 전체 5개 중에 3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5분의 3. 그러면은 또 비슷하게 리콜도 계산해 볼 수 있겠어요? 리콜 at 5 이 유저에 대한 모수가 어떻게 되죠? 실제로 좋아하는 하트 개수, 그죠? 6분의 그 중에서 맞춘 게 3개잖아요. 그래서 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리콜 at 5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저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뒤에 u를 이렇게 붙였는데 u를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u를 안 붙인 그냥 이렇게 precision at k, recall at k 이렇게만 하면은 얘는 뭐냐면은 전체 유저에 대해서 precision at k랑 recall at k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을 평균 내면은 그게 이 모델의 precision at k, recall at k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 계산 쉽죠?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은 리콜에서 왜 분모가 6이냐고요? 그러니까 리콜이 실제 좋아하는 것 분의 그 중에서 이 추천 시스템에 의해 추천된 좋아하는 것이라서 여기 하트 표시된 애들이 실제로 유저가 좋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6인 거고요. 그리고 분자는 그 중에서 실제로 그 하트 표시된 애들이 여기 포함된 경우, 그래서 3, 6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답변이 됐겠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ROC 커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여기서 C가 TN, J가 TP, C가 뭐지? C가 어딨지? 얘요, 얘. 얘는 이제 그죠? 트루 네거티브죠. 트루 네거티브고 J의 경우에는 J의 트루 포지티브 아니죠. 얘는 그 false 네거티브가 되는 거죠. J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양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포지티브가 된 거고 지금 여기 회색으로 된 애들은 지금 네거티브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false 네거티브가 됩니다. 얘는 이제 포지티브가 되어야만 하는데 이제 네거티브가 된 거니까.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ROC 커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ROC 커브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없어요? 몰라요? 네, 좋습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이 굉장히 간단해요. 뭐 리시버 오퍼레이팅 뭐 캐릭터리스틱스라는 것의 이제 약자인데, 저도 이 약자는 그 수업할 때마다 다시 깨닫게 돼요. 평소에 몰랐다가 아, 이게 리시버 오퍼레이팅 캐릭터리스틱 이거였구나 뭐 이러면서 보게 되는데, 그냥 보통 이제 줄여서 ROC 커브, ROC 커브 이렇게 많이 하고요. 얘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false positive rate이랑 true positive rate의 이제 관계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거예요. 이제 어떤 추천 모델에 대해서 이 추천 모델 뭐 추천 모델뿐만이 아니고 어떤 예측 모델에 대해서 그 예측 모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파라미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파라미터를 이렇게 잘 조절함에 따라서 더 많은 애를 추천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애를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를 양성 판정할 수도 있고 더 적은 애를 양성 판정할 수도 있잖아요. 이 튜닝한 거에 따라서 얘를 조절함에 따라서 그러면은 트루 파지티브 레이도 변경이 되고 false 파지티브 레이도 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변경되는 애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 조절을 해보면은 얘를 그냥 완전 그 다 이렇게 싹 꺼버리면 그 아예 추천을 하나 그 무조건 음성이 나오게끔 변경을 하면은 그럼 true positive rate이랑 false positive rate 둘 다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될 거고, 그럼 완전 이번에는 무조건 다 양성이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false positive rate이랑 true positive rate 둘 다 1이 되겠죠. 무조건 파지티브니까. 근데 이 둘 그 사이를 이렇게 조절을 잘 해보면은 이게 true positive rate는 올리면서 first positive rate는 조금만 올라가는 그 어떤 그 아주 그 적절한 스팟을 찾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찾을 때 사용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뭐 이런 식으로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얘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은 거죠? 1번이 좋은 거죠. 왜 1번이 좋은 거냐면은 이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조금 조절했더니 false positive rate는 굉장히 조금 올라갔는데 true positive rate이 확 올라가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게 여기 지금 파란색 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아, 이 추천 모델 혹은 이 그 예측 모델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대로 이쪽에 그 붙어서 이렇게 딱 오게 되면은 아, 얘는 그러면은 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모델이 있는데 걔의 성능을 측정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 모델은 좋은 모델일까요? 안 좋은 모델일까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나온.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 딱 두 개의 추천 모델이 그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취하겠어요? 어떤 걸 내가 그 사용하겠다. 1번, 2번. 1번? 헷갈리죠? 2번, 1번? 1번이다 하는 사람, 1번이다. 2번이다. 그쵸. 여러분들은 이제 그럼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은 이 추천 알고리즘이 주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수정해 볼 수 있어요. 수정해 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겠어요? 어떤 추천 모델을 쓰겠어요? 네. 1번이 저라면 1번을 쓰겠습니다. 왜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1번은 어떤 경우냐면은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데, 예를 들어 수능 문제를 푸는데 만약 빵점을 맞고 싶어요. 뭘 모르면 빵점 맞을 수 있나요? 다 알아야 빵점을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분류라고 치면은
결국에는 밑으로 이렇게 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알아서 틀린 거예요. 얘는 일부러 그 1번이 정답인 걸 아는데 일부러 2번을 맞추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사실 이제 ROC 커브를 그릴 때 이 직선 있죠. 요 직선이 사실 최악의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고, 네, 아무튼 계속 얘기하면 이게 최악의 경우고, 이게 뭐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극단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제 좋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이 뭐 수정이 안 될 때도 1번이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뭐 의도적으로 수능을 빵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이제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일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수능 점수를 잘 받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네. 요 ROC 커브의 의미 이해되시죠? 네, 그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ROC 커브를 얘기를 한 거는 이 AUC라는 그 지표를 설명하기 위해서 ROC 커브를 설명을 한 건데요. AUC는 뭐냐면은 Area Under the Curve라는 의미입니다. 얘는 뭐냐면 여기 봤을 때 이 하늘색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뭐 노란색보다 이 하늘색이 더 성능이 좋은 거다, 좋은 추천 시스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 그림 그려놓고 얘가 더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은 이 ROC 커브를 그려놓고 여기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넓이를 수치화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AU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색 기준으로 이 아래의 영역보다 이 노란색 기준으로 이 아래의 영역이 더 좁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색이 더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ROC 커브에서 아래 영역의 넓이를 우리가 AUC라고 얘기를 하고요. AUC는 최대값이 1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트루 파지티브 레이시랑 false 파지티브 레이시 전부 다 0에서 1, 0에서 1까지니까 이 전체 넓이는 최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맥스 값이 1인 그런 지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0.5인 경우에는 그냥 마구잡이로 찍은 거랑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아래가 이제 0.5가 되는데, 그래서 0.5면은 그 찍기나 다름없다. 그래서 0.5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게 이제 보통의 그 AUC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0.5보다 낮은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과만 플립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임플리시트 피드백 모델 얘기할 때 BPR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목적 함수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네, 요게 사실은 AUC랑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예제 보면서 요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거랑 동일한 의미인지 그것도 얘기를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계산 나오고 막 하니까 재미없죠? 근데 어떡해요? 중간고사에 나올 건데. 네, 네, 좋습니다. 저 이거 녹화하고 있었죠? 네, 녹화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AUC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UC를 계산하기 전에 ROC 커브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 그림이 의미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은 X는 어떤 영화를, 그러니까 한 유저에 대해서 X는 안 본 것, 그리고 O는 본 것, 혹은 이제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걸 그 어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BPR을 써도 내부적으로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그죠? 그 점수로 한번 소팅을 해본 거예요. 여기는 낮은 점수에서부터 높은 점수까지 이렇게 소팅을 해본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추천 모델은 이제 어떤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냐면은 몇 개를 추천할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여기 전체를 다 추천할 수도 있고 그 높은 점수 기준으로 앞에 있는 세 개만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만 추천할지, 두 개 추천할지, 세 개 추천할지, 네 개 추천할지, 다섯 개 추천할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 하나도 추천 안 하는 경우, 요 경우는 true positive rate이랑 false positive rate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둘 다 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0을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하나만 추천하는 요 경우는 어떤가요? true positive rate이랑 false positive rate 어떻게 되나요? false positive,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그 positive인 거잖아요. 그죠? false positive rate은 변함이 없죠. 왜냐면은 지금 하나 추가된 게 그 true,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positive인 애가 추가가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true positive rate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처음엔 0이었는데 지금은 5개 중에 하나가 추천이 됐으니까 5분의 1 해서 0.2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점은 여기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이번에는 두 개를 추천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 원래는 O 하나 있었는데 거기 X가 하나 추가됐으니까 true positive rate는 또 변함이 없죠? 근데 false positive rate이 증가하겠죠. 원래는 X인데 걔가 positive가 됐으니까. 근데 X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추가가 됐으니까 8분의 1만큼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8분의 1만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3개를 추천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3개 추천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true positive rate만 증가하겠죠. 근데 얼마만큼 증가하냐면은 걔가 5개 중에 2개를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니까 그럼 5분의 2 해서 0.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걸 다 찍어보면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영역을 그 넓이를 계산하면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면은 그게 AUC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전체 8 곱하기 5분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40 빼기 넷, 다, 일곱, 여덟, 9개. 39개? 이렇게 되나요? 잠깐만, 뭐 이상한데? 31개, 그죠? 31개. 40분의 31. 요게 이제 AUC가 되겠습니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근데 요거는 사실 어떻게 또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은, 그 여기 아래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금방 계산해 볼 수 있냐면은, 자, 이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5보다 왼쪽에 있는 x가 몇 개가 있죠? 5보다 왼쪽에 있는 x가 8개. 그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를 봤을 때 얘보다 왼쪽에 있는 x는 몇 개 있죠? 7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맞죠? 그럼 또 이 5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맞죠? 그럼 또 그 다음 5.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그죠? 또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4개. 이렇게 되죠? 그럼 얘네들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5랑 x로 만들 수 있는 그 콤비네이션 개수를 다 세면 걔가 이 전체 개수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x가 하나, 둘, 셋, 넷, 8개고 여기가 5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40분의 그 방금 전에 그 센 것 개수 31개 해서 AUC를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방금 전에 한 연산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요 BPR에서 사용했던 요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에요. 이 델타 함수는 그 지시 함수라고 해서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1 아니면 0 이런 거라고 했었잖아요. 얘가 뭐냐면은 i가 j보다 실제로 점수가 큰 경우, 그죠? 큰 경우를 전부 다 세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 여기 전체 넓이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BPR에서 사용했던 오브젝티브 펑션이 정확하게 AUC랑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XXO, XXO, X 이렇게 해놓고 그 AUC 계산하세요 뭐 이런 거 하기 너무 좋겠죠. 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저는 이제 수업할 때 이런 계산하는 게 나오면 되게 신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학생들은 제가 계산하는 걸 하면은 그때부터 그 졸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나 봐요. 어쩌지? 네, 좋습니다. 그럼 뭐 계속 할까요? 뭐 시간도 적당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다른 평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평가 방법. 지금 우리 뭐 했죠? 앞에 이제 프리시전 at k, 리콜 at k 했고요. 그 다음에 AUC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른 평가 방법이에요. 요거는 mean reciprocal rank 해서 이제 MRR이라는 방법이고요. 얘는 보통 이제 뭐 추천 시스템 쪽에서도 뭐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여러분들 뭐 검색 시스템 있잖아요. 구글 검색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이제 평가할 때 많이 사용했던 그런 지표긴 하거든요. 얘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그 구글 검색 이런 거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학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근데 국민대학교라는 사이트가 1번에 딱 떠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2번, 3번에 떠도 뭐 그래 어쨌든 첫 페이지엔 나왔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 뒤로 가면은 얘는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어떤 그 각 뭐 유저나 아니면은 그냥 각 쿼리에 대해서 정답이 딱 하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답이 몇 번째 나오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면은 베스트, 두 번째, 세 번째 뭐 소소,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면은 얘는 별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MRR 수식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각 유저에 대해서 그 유저가 딱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 이제 IU인데 IU 좋잖아요, 그죠? IU인데 그게 몇 번째 랭크가 됐는지 몇 번째 랭크가 됐는지를 이제 랭크 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걔를 이제 다 합해 보는 거죠. 요거 이해되세요? 요거 예시가 뒤에 있나? 없네. 그럼 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쳐봅시다. 유저 그 유저가 좋아하는 뭐 아이템, 유저 A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뭐 별이라는 게 있고 뭐 B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뭐 사과 뭐 이런 게 있고 뭐 C가 좋아하는 아이템은 뭐 네모 상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어떤 추천 시스템이 있는데 추천 시스템이 그 유저 A한테 그 넷플릭스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에도 보면은 그 아이템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근데 이제 맨 앞에 나오면은 걔가 1번, 두 번째 나오면 2번, 세 번째 나오면 3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 A한테 어떤 아이템들을 추천해 주는지 보니까 어떤 거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여기 그 네 번째 이제 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번째, 얘가 1번, 2번, 3번, 4번 네 번째 별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A한테 추천해 줄 때, B한테 추천해 줄 때는 이 사과가 운 좋게도
맨 앞에 이렇게 나왔어요. 맨 앞에 나오고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C 추천해 줄 때는 이 네모라는 애가 뭐 예를 들어 3번에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천 시스템의 MRR은 어떻게 되냐? 걔는 얘는 제일 좋아하는 아이템이 4번에 나왔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지금 합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1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1분의 1 더하기 C는 세 번째에 나왔죠. 3분의 1. 뭐야 어디 갔어? 네, 3분의 1 이렇게 해서 걔네들의 평균 3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베스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베스트인 경우에는 점수가 모두 다 가장 좋아하는 거 1번으로 매겼을 때 그때가 1점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면은 하필이면 12분의 3 더하기 12 더하기 4 10 5 6 7 8 9 19 곱하기 3분의 1 뭐 계산하면 뭔가 나오겠죠. 36 뭐 36분의 19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계산해 볼까요? 어디 갔어? 19 나누기 36 하면 대충 0.52 정도가 되는 거죠. 0.52 정도면은 사실 뭐 적당히 잘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MRR이었고요. 그 질문이 하나 추천할 때 정밀도는 1인가요? 이게 맥락을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신 분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MRR은 이런 느낌이었고, 자, 그 다음은 이제 NDCG입니다. NDCG는 정말 논문 같은 추천 시스템 관련된 논문들 보면은 정말 자주 나오는 지표라서 요거는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없나요? 처음 들어요? 없어요? 없구나. 좋습니다. 네. 이 기회에 알아주세요. 네. 중간고사 재밌겠는데? 네. NDCG는 NDCG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CG, DCG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CG는 컴퓨터 그래픽의 CG가 아니고 큐뮬러티브 게인이라고 해서 CG라고 합니다. 보통 이 뒤에 at k를 꼭 붙이고요. 자꾸 왜 이렇게 넘어가지 이게? 네, at k 이렇게 붙이고요. CG at k 하면은 얘는 약간 리콜이래. 프레시전이랑 좀 비슷한데 이제 분모가 없습니다. 뭐냐면은 실제 추천한 것 중에 정답인 것의 개수를 그냥 CG라고 해요.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이때 CG는 몇이라고요? 3이에요. 그죠? 하트가 3개니까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DCG는 뭐냐면은 CG에 추천 순위를 반영을 한 거예요. 추천 순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천을 5개를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위, 2위, 3위, 4위, 5위.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앞에 3개일 수도 있고, 그죠? 뒤에 3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둘 중에 어떤 추천 알고리즘이 더 좋은 거죠? 좋아하는 거를 1, 2, 3위에 추천을 한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요 YUIN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거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1, 0 인디케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는 실제 랭크 번호 1번 랭크 순위가 1위인지 2위인지 3위인지 이제 그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식으로 추천을 했다고 하면 그때 얘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얘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로그 2에
지금 첫 번째 얘가 랭크 1이잖아요. 실제로 좋아하는 거고 걔가 지금 로그 2에 랭크 U의 i는 이 아이템의 랭크니까 지금 1번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요 분의 1 더하기 또 두 번째는 아니고 세 번째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4의 1 이렇게 맞죠? 더하기 얘는 로그 2의 5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게 DCG at K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기 아닌 애들은 다 0이니까 그럼 다 안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NDCG는 뭐냐면은 이제 DCG인데 normalized 된 DCG예요. normalized 된 DCG. 그래서 NDCG고 얘는 어떻게 normalize 하냐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이제 가장 높은 값을 가질 수 있는 DCG를 IDCG라고 하고 걔를 분모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DCG는 그 숫자의 범위가 1을 넘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죠? 1을 넘어설 수도 있는데 요거를 그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정교화하겠다. 이제 그 목적으로 IDCG라는 애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가 실제로 좋아하는 아이템의 수가 만약에 3개밖에 없었어요. 3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가장 최적의 경우는 어떤 경우죠? 이렇게 5개를 추천했다고 쳤을 때 1, 2, 3, 4, 5 등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추천을 한 경우가 최적의 경우잖아요. 그럼 여기에 IDCG가 되는 거예요. 이때의 DCG 값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분모가 되는 거고 분자는 조금 전에 우리 계산했던 그 DCG를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DCG 분의 실제 이 경우의 DCG 이걸 계산하시면은 그게 NDCG가 되겠습니다. 뭐 뒤에 예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계산을 다 해봅시다. 뭐 CG at 5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전체 그 좋아하는 아이템의 수가 6개가 있고 그 중에서 5개를 추천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CG at 5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 추천된 것 중에 좋아하는 게 3개가 있으니까 3이 되겠고요. 그죠? 그 DCG at 5의 경우에는 지금 얘랑 얘 이렇게 3개가 이제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1 나누기 로그 2, 1 나누기 로그 3, 1 나누기 로그 5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걔가 DCG at 5가 되겠고 IDCG at 5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게 5개가 다 채워진 경우가 가장 좋은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DCG는 1 나누기 로그 2, 1 나누기 로그 3, 1 나누기 로그 4, 1 나누기 로그 5, 1 나누기 로그 6 얘네들 다 더해주면은 얘가 이제 IDCG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NDCG at 5의 값은 요 DCG at 5 나누기 IDCG at 5 해서 0.7이 되는 거죠. 이건 계산해보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중간고사에 나오면 풀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다 100점 맞으면 어쩌지? 그러면 다 A뿔 받는 거 아닌가? 그럼 너무 좋겠다, 그죠? 여러분들 꼭 다 100점 맞으셔서 진짜 할 말 없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A뿔을 줄 수밖에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니까.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55분. 적당하네. 네. 뭐 1시까지 질문 받으면 되겠다. 네. 짐 싸고 있어요. 질문하세요. 질문 없어요? DCG에서 네. 로그 2 붙였는데 뭐예요? 로그 2의 의미. 그 순위가 작을수록 차등 많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쵸. 그 의미를 설명을 안 했네요. DCG에서 어쨌든 순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분모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스케일이 너무 리니어하게 되면 은 뒤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애의 그 가중치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꺾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꺾어준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 분모 부분이 그냥 로그 없이 그냥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제 뒤에 잘못 맞힌 거에 대해서 너무 페널티가 크게 가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깎아준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네. 아, DCG 분자 위에 있는 YUI는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얘는 그러니까 이 그림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그 이 하트가 있는 애는 YUI가 1이고 하트가 없는 애는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 지금 이게 사이사이에 걔가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사이에 걔가 있는 거죠. 1 나누기 아니 0 나누기 로그 2의 4 여기에 더하기 0 나누기 로그 2의 6 요게 있는 거예요. 예, 요게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0이니까 어차피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안 쓴 거죠. 요거 질문하신 분 답변 됐죠?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끝낼까요? 말까요? 네. 그러면은 뭐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그 어쨌든 중간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오늘도 그거 있죠. 그 뭐야? 네? 뭐 퀴즈는 당연히 있고. 네. 그 오피스 아워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시간에 제 방 오시면은 뭐 질문하실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 이캠퍼스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제가 최근에 그 너무 소홀히 그걸 봤는데 익명 게시판을 소홀히 봤는데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뭐 매일 뭐 한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